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와, 진짜 징글징글하죠? 새해 들어서 자 여러분들 시장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빨간불을 한번 켰던 시장도 흥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제가 또 잠재워드리기도 했었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때 망치형 캔들 한번 떴을 때 싹 다 끌어다가 풀베팅 했으면 진짜 작살날 뻔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주식도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주식을 봐버리면 그러면 거기 그 소비자의 만족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도 조금 약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서 보게 돼요. 근데 소비자는 내가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만 잘 쓰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으로 냉정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이 기업의 현재 경영 상태라든지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흐름부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폭넓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는 이 소비자와 투자자의 그 구분을 제대로 못 지어서 투자에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카카오와 카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오늘 팩폭 날릴 몇 가지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성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이성적으로 오늘 한번 좀 보시면서, 와, 내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왔어요. 기다리는 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멘탈 단디 챙기시고 영상 한번 편하게 시청하시고 한번 전략에 대해서 새롭게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보다도,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보다도 그냥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상 겪어왔던 그런 데이터들에 따른 지금 딱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만, 그리고 전망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3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스피 2.4% 가까운 하락, 코스닥도 2.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징글징글 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곡소리가 날 때 무언가 분명히 반드시 기회는 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 정말 뭐가 기회인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아직 있는데, 보통 통상 우리가 호재가 있으면 호재에 더 큰 호재가 반영되면은 그래도 주가가 막 더 폭등을 보이는 거고, 악재가 있었을 때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쭉쭉 빠져요, 예를 들어. 그리고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호재가 오면은 V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근데 악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또 더 큰 악재가 나타나면 또 한 번 또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면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냐 이거죠. 그동안에 왜 지수가 빠졌으며 남아있는 노이즈는 뭐며,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 옆에서 시끌시끌하게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이슈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어떠한 변수를 또 만들어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두드려 패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적인 거, 뭐 패턴, 유형, 뭐 캔들 안 먹힌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그런 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불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뭘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오늘 오전에도 제가 회원님들께 이렇게 뭐 몇 가지 브리핑을 좀 드리겠었는데, 자, 몇 가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기에 앞서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긴축이라는 것을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각각의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상을 뭐 여러 번 때려버리니, 안 되면은 뭐 한 번 금리 인상할 때 2배의 수준으로 갔다가 50bp를 올려버리니, 뭐 1년에 뭐 7차례니 어쩌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떠들어대면서 유동성을 너무 빠르게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좀 비둘기파스러운 발언을 또 일부 조금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돌리기도 돌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중에 나스닥이 지수가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인 다음에 그거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거는 지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거 정말 미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진짜 보고 있으면은 토 나와요. 진짜로. 겪고 있으면
더 토 나올 거고. 약간 그 우리 그거 있죠. 저기 뭡니까?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은 시장이었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다. 자, 아무튼 저런 움직임이었고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장중에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찍고 바닥을 다지고서 또 이렇게 살짝 중간에 고개 들어 올리니까 야, 이거 어제 미국장 같이 그림으로 간다. 어제 미국장 같은 그림으로 간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희망사항들이나 본인들이 바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영상에서만큼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끼인 이 노이즈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걸 보자라고 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틀로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책입니다.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단행하기 전에 테이퍼링 긴축 브리핑 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환율 변동, 그 다음에 국채금리 변동,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장에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데미지를 생각보다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죠. 어차피 금리 인상은 이번 주에 그대로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FOMC 회의가 노이즈 소멸로 최종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환율, 국채금리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시장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WTI 원유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직도 위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럼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시장에 영향을 주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떠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악재거리가 있어요. A라는 악재거리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올 게 뭐냐?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내일과 내일 모레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이미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 사상 최대 금액으로 벌써 또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예상가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좀 하한가에 막 매물 걸려있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이미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아서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두 번 복귀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앞전에 이런 데서 뭔가 대응을 좀 해볼걸 하고서 집에 키우는 껄무새를 또 갖다가 꺼내가지고 야 껄껄거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떠나서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팩폭을 좀 하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요때 시장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했어요? 와, 이때 샀으면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왜 그 기회가 지금 왔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나중다 이러고만 계시냐고요. 뭐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현금 확보를 못해서, 아니면은 지금 당장 살 돈이 더 없어서, 이미 손실이 너무 커서?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랑 다른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속도의 차이, 빠지는 속도의 차이가, 그리고 그 빠지는 각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가 저 때와 지금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이익에 대한 체력이 달라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펀더멘털로 무너지는 시점이었어요. 기업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경기 활동을 못하고 영업 활동을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가 다운됐던 시기였죠. 불가피한 상황이었잖아요. 다 셧다운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수출도 안 돼, 하늘길 막혀, 어쩌고 저쩌고 망하는 기업들도 많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때.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 속도는 속도지만 요 2번 이익에 대한 부분, 그렇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 이익에 따라서 우리도 밸류를 측정하고 가격이라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나 지수가 됐든 그런 가격이라는 흐름을 형성을 시키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익이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공포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시세가 대폭락을 불러일으켰던 시점이었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 때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네들 두 가지 중에 그러면 극단적으로 봅시다. 물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금리 인상을 정말 가파르게 했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진짜 기업들한테 이익에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실제로 이익에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특히나 밸류를 우리가 기준 잡을 때 금리 인상의 변곡점의 시기가 왔을 때는요, 그 기업들의 밸류를 평가할 때 금리 인상분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뭐 찔끔찔끔 0.25bp 뭐 요 정도 수준은 괜찮은데 0.5bp로 막 FOMC 회의할 때마다 올려가지고 1년에 막 한 2%대 올려버려. 인플레를 잡아내서 이익의 마진이 좀 더 높은 건 좋지만 그만큼 또 부채라는 항목에서 지급을 해야 될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이 또 여기서 또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다가 요 금리 인상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좀 레벨이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막말로 지금 포는 아직 안 쌌어요. 포 쏴봐. 포 한번 쏘면 이제 진짜 이거 뭐 3차 대전 일어날 만큼의 엄청난 여파가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게 둘 다 승질머리 보세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보면은 푸틴 깡따고 한번 보세요. 트럼프 있었으면 이거 벌써 포 쐈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니까 그나마 지금 저러고 있지 트럼프였으면 포 쐈어요 지금. 근데 또 우리 북에 계신 정은이 형은 또 그 틈에 껴가지고 또 미사일 깨작깨작거리고 앉았는데 그건 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자, 아무튼 이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에 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요.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 그 우리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유가 기름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또 제조해가지고 공정해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게끔 그거 하루에 가장 최대로 많이 생산하는 데가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탑3 안에 드는 게 또 미국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유가 변동이 얼마나 지금 또 심하게 요동치겠냐라는 거죠. 유가가 그렇게 심하게 요동칠 경우에는 제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또 주죠. 우리가 원자재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유가예요. 유가가 지나치게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다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날 첫날 여기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잡으면 뭐해? 여기서 포를 쏴가지고 그래 원가에 대한 부담 다시 인플레가 더 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것도 안 돼, 여기서도 안 돼, 여기서도 안 돼. 이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 이 포를 써가지고 전쟁을 한다? 솔직히 쉽진 않죠. 그럼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건 약간 저기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이러다 다 죽어 약간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적잖아요. 솔직히 21세기에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내 것만 이렇다라고 할 거 없이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작살나는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얘네들로 인해서 지수가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보였다라면은 요만큼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노이즈만큼은 반영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낙폭이 과해질 때는 또 시장에서 무엇을 찾냐? 적정 밸류를 찾아가요. 왜? 어딘가에는 기댈 기준치가 필요하거든.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 차트에다가 어디 기준치가 필요하죠. 제 차트처럼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으면은 어딘가에 기댈 곳이 없어. 심리적으로 이평선이라도 있으면은 뭐 21일 평선, 61일 평선, 200일 평선 해가지고 어딘가 기대야 되는데 보세요. 기댈 데가 없죠. 제 차트를 보시면 이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말린다고. 저는 그래서 반대로 그런 지표들을 안 보는 이유가 안 봐요 일부러. 내가 왜 자꾸 거기에 기대고 싶어해? 내가 거기에 기대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자꾸 기대요 불필요하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주식 투자를 한 10년쯤 했을 때쯤에 이제 그때 진짜 제대로 한번 딱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봅니다. 그런 지표들이.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잖아요. 보조 지표. 주 지표가 아니에요. 주 지표는 지금 시장에서 가리키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주 지표지. 현재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유가가 어떠며 이게 주 지표지. 얘네들은 후행성 보조 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신뢰를 아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최근에 두드려 맞을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두드려 맞았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딘가에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는 다 무너졌거든. 차트에다가는 어디다가 지진이 뭐니 이제 논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다 깨버리니까 여기서 망청 캔들 나왔다고 그렇게 떠들어다니는 사람 지금 어디 갔냐고. 없잖아요. 다 쏙 들어갔잖아. 사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니 그동안 시장에 준 영향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층간소음이 좀 있어요. 윗집에서 막 밤만 되면 막 진짜 쿵쾅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거기가 집이 아예 만약에 비어버려. 그러면 층간소음이 끝나죠. 근데 내가 잠깐 지금 이어플러그를 꽂고 있고 이어폰을 꽂고 있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잠은 잠깐 편하게 잘지언정 층간소음 해결이 안 됐다고.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정규장 끝났고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해소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 악재가 제대로 해소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혹은 그 악재를 덮어서 호재가 그 악재를 덮어버리고서 오를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악재는 무시한 채 호재에 초점을 두고서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호재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호재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왜? 밸류가 싸다.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28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밸류가 너무 싸다. 약간 이제 낙관론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밸류에 대한 거,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고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치대로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왜 지금 저평가라는 종목은 왜 있으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런 거는 2차, 3차 분석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제가 뭐 브리핑은 다 드렸어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성장성, 그 다음에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들 브리핑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 이거고 나발이고, 얘가 지금 그런 스토리가 중요해요? 최근에 카카오 형제들이 이렇게 빠진 거는 여러 가지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빠진 건 맞는데, 어제 오늘 최근 바짝 빠지는 이런 시세들은 얘네 개별 이슈로 빠지냐고. 아니잖아요. 지금 얘네 최근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카카오뱅크 봐요. 최근 이틀 동안 돌리니까 많이 또 사고 싶죠. 바닥 나왔다. 뭐 이거 어떻게 바닥이라고 이걸 함부로 칭해. 안 된다니까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영향으로 빠지고 카카오뱅크 결국에 신저가 찍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 기다리는 게 사실 가장 쉬운 건데 왜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지금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 손절하고 떠나버릴까요? 아유, 해당 사항 없죠.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지나간 거 보면서 2020년 3월달 보면서 야, 이거 저때 샀으면 대박인데라고 한 번쯤은 내 입 밖으로 꺼내진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여기 요렇게 시세가 그려지지만 않았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무슨 자리인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인지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 뭐야, 지금 이런 이슈들 막말로 진짜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저 총만 안 쏘고 포만 안 쏘면 이거 단기 바닥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답 나오겠네. 얘도 뭐 내일 지금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또 회담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뭐 어떠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요거는 어쨌든 좀 기다려는 봐야 되지만, 일단은 내일 뭐 이야기는 한다고 했으니까 일정을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목요일 날 뭔가 한번 나오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전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FOMC에 발표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떠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 두드러 맞았고 앞으로 이슈가 해소될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2717포인트라는 코스피 포인트가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다 털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냐, 여기를 뭔가 기회를 삼아야 되느냐, 그걸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과거에 2020년도 3월 달에 이 코스피 143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이런 역사적인 이 V자 반등을 부러우면서 침이라도 한 번씩 흘려보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딴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현금이 없는데요. 뭐 그거는 둘째고, 그건 또 전략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둘째고,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기준이 과연 여기서 내가 진짜 나 못하겠다, 가야 된다, 나 이제 주식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때보다 지금이 이익 체력이 더 좋다고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유동성을 뺏어간다라는 점과 유동성을 여기서 투입을 한다는 것과 뺏어간다라는 것의 전략적인 아주 큰 또 핵심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실적의 함수는 주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정 값어치, 그 밸류에이션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낙폭이 과하고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는 찾아갈 수 있는 기준치가 뭐다? 결국에 밸류를 쫓아가고 밸류를 찾아가요. 그럼 지금 밸류 찾기 시작하잖아. 벌써 막 기사 떠요. 지금 시장 막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22년 뭐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의 타겟을 갖다가 2022년 타겟을 2650에서 3150으로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침에 보니까 뭐 기사도 뜨고 뉴스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그 수많은 증권사에서 코스피 시장 지수 최저점을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 틀렸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밸류 체인은
적당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장이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시장의 이익이 어떠냐에 따른 그걸로 인해서 적정 수준을 좀 찾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요것만 우선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2800포인트 이하에서는 너무나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17포인트까지 빠진 이유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 엄청난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세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런 시세들을 연출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정말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반대매매도 반대매매지만 개인들이 정말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떠남을 여러분들 같이 또 그 떠나는 열차에 뛰어 타실 필요는 없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좋은 그림만 생각하시면 된다. 저는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머나먼 시간들을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요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조만간 이번 주에는 바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번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FOMC 회의 결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있을 터키에서 있을 회담 내용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가올 행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 바닥으로 좀 어느 정도 1차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고려를 어느 정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무섭다고 겁먹고 달아나고 그러신 분들은 요거 한번 요 팩트를 한번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사실 어느 정도 좀 운도 좀 따라줬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시장이 좀 괜찮을 때는 2개, 3개 정도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 한 종목은 매집을 좀 진행하고, 한 종목은 이렇게 해서 아침에 16, 17%대 가까이 상승이 나온 파인 디지털, 우리 중간에 조금 먹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해 버리니까는 조금만 수익을 좀 챙기기도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추천주 해가지고 파인 디지털 7250, 7350, 7250, 7350 요런 라인에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매매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같은 날도 빨간불을 띄워주고 있는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단타수장 메인 종목으로 열심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안정적인 수익권에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뭐 빠지든 안 빠지든, 지금 뭐 서킷은 안 빠져서 너무나 또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잘 버텨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덕산테코피아도 오늘 오히려 조금 올라서 마감을 보였고요. 시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뭐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양호하죠. 요런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하락장이거나 하락이었을 때나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종목들을 관리를 잘 해두시면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좋은 모습만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 하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회 반드시 좀 잡으셔서 이번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단순하게 위기라고만 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회를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수장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기회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주는 요 기회도 잡으셨으면 좋겠고, 2020년 3월달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그 그림을 보면서 침을 흘리셨던 분들은요, 지금 직접 오셔서 여기다가 침을 좀 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 없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못 돌립니다. 그럼 앞으로를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멘탈 잘 챙기시고 이 시장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고, 정말 대박 기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물려있거나 피해를 보고 손실을 본 종목이 있다면 또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빠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이번 주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편하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명절 휴일 보상까지 같이 더해 드릴 테니까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런 기간 다 드리는데 얼마? 고작 44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성함만 연락처 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